자, 인문예술 7강입니다. 자, 조선의 어떤 지금 주자학적 사유가 어떻게 변했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주자학의 원리, 뭐 이거 성리학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성리학의 원리는 16세기 무렵부터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16세기라고 하면 언제? 1592년. 우리가 지금 그때 그 이전 16세기 무렵이니까 1500년대 초부터가 되는 거죠. 조선의 건국은 1392년인데 그 이후 16세기, 15세기, 16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고요. 이 주자학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인의 예지라는 이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실천 규범으로서의 원리로 작용했을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인, 의, 예지 이것만큼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야. 이걸 실천 인형으로 봤단 말이야. 자, 주자학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도덕적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질서가 부여하는 일정한 위치가 있다고 지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유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 질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그 역할을 다하는 것. 자, 이것이 이상적 사회의 모습, 삶의 모습이라고 봤던 거죠. 자, 양반 4대 보면 양반 4대으로서의 걸맞는 그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밑에 하층민, 중인, 뭐 여기에 따라 각각의 위치나 이게 역할이 달랐다고 본 거야. 그것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전제적인 조건은 신분사회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맞는 그 신분 계층에 따라서 그 자기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 이렇게 봤단 말이야. 따라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자학의 도덕적 원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세기 초부터 조선사에 유입된 이 서구의 지식들은 이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의 의식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네요. 자, 그래서 16세기를 넘어서서 17세기로 오면서 이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그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에 집중하는 과학적 지식은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 관념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주자학의 학문 방식과는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주자학은 성리학은 어떻게 마음의 공부, 마음 수양, 정신 수양을 강조를 했는데, 자 거기에 비해서 새로 유입된 이런 과학적 지식은 자 뭔가 좀 탐구, 여기 어떻게든지 그 지식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에 의해서 찾아내는 것, 자 이런 것이 원리가 되다 보니까 학습 방법이나 이게 좀 달랐다는 얘기야.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은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서로 충돌해 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이 중화주의적 세계관은 그 영향력이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전에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중화주의 사상이 먹혀 들어갔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결국 지구는 둥근 거고 꼭 어디가 중국이 전 세계 중심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실학적 학문관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이전까지 학문이 우리가 성리학, 주자학 중심이었다면 자, 17세기부터 자, 서양의 어떤 과학적 지식이 들어오면서 자, 실학적 학문의 형태로 지금 바뀌기 시작하네요. 조금씩. 자, 이런 실학적 학문관을 지니게 된 일부 지식인들은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는데, 자, 기억입니다.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어떻게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하려는 자, 이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자연의 이변을 의미하는 천재지이, 즉 제이현상을 이 제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요, 그 재앙이나 또는 이변을 나타냅니다. 자, 그 재앙 또는 뭐 기상 이변 같은 거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막 얼마 전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 뭐가 생겼대요? 7.2인가? 그 정도 해갖고 뭐 그 지진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걸 이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 드러나는데 주자학에선 당연히 이거 뭐야? 군주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고 제2현상이 일어나면 군주의 임무 수행 여부에 대한 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에게 물을 수 있는 거야. 아니 하늘에서 지금 벼락이 쳤어.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게 임금님이 나라 잘못 다스려 갖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임금님도 깜빡 죽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과학적인 이런 실학 사상이 대두가 되면서 그건 아니야. 그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걸 왜 인간에 거기다가 이걸 연결시키려고 그래? 자, 이런 어떤 입장이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니은에 갑니다.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의식을 바탕으로 자, 이것을 제 현상을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그 다음에 관련적 해석을 하려고 했대요. 자, 그래서 이익은 제 현상이 자연의 영역이므로 인간의 영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럼? 따로따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겠죠. 자, 주자학적 인간관이 제2현상을 통해 인간 사회를 해석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자, 결국 이익은 주자학적 인간관 여기에 따라서 제2현상을 인간 사회로 어떻게 하늘이 녹아신 거야? 나라를 지금 임금이 잘못 다스려서 자, 이런 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가 잘못됐더라도 그 제2현상이 없거나 평화로운 사회에도 제2현상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이게 주장은 자연이 인간과는 관계없이 자연만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정확히는 파악하는 것 이것만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뒤에 내려가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 주자학적 관점은 약화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또 최한계입니다. 자, 자연을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객관적 존재로 보고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네요. 자,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이 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는 새로운 자연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연의 이치를 인식하는 존재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미리 예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가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거나 기르는 데 뜻을 주지 않고 만물 스스로가 하나의 힘을 빌려 생겨나고 땅의 힘에 빌려 자라날 뿐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결국 인간의 어떤 의도나 이게 아니라 자연적인 하나의 현상은 그냥 자연적 순환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조선의 실학자들은 서양의 학문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자연 간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자, 이때 이 실학적 학문관을 정립해 나갔는데 자, A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다른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대요. 자, 그렇다면 과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인정을 했다. 중요한 학문으로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과학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어떤 밑에 학문의 어떤 말단으로 봤다면 이것이 위치가 올라간 거, 격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맨날 마음의 공부, 심학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던 주자학적 사유애들이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요.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과학적 지식과 그다음 기존의 주자학적 원리 사이의 거리감이나 간극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자, 이걸 통해서 그 간극을 줄이는 실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뒤에 넘기시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이 갖는 수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이 주자학적 사유, 이 사고는 변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학문이 인간과 자연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선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안 되죠. 서구의 것은 받아들인다면 어떤 새로운 과학적인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다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동안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주자학적 바탕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에 깔아놓고 나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러한 노력은 자, 서구의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래도 자, 의의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자, 조선의 통치 이념은 주자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자, 이게 16세기 무렵부터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회는 자, 조화롭고 질서 있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17세기 초가 되면서 서구의 지식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식인들의 의식 사이에도 어떤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새로운 어떤 의문이 싹 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관점들, 자, 이런 것에 의해서 주자학적 관점에서 나와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새로운 실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주자학적 관점에서는 자, 자연히 어떤 제2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는 정치하고 직접 관련시켜가지고 지금 임금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니까 이렇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거는 별개가 된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익과 바로 최한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A 부분에 보시면 자, 이 이후에 과학적 지식은 하나의 중요한 학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조선어기 실학자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운 서구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지만 자, 하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이 주자학적 사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